미국의 신규 호위함이었던 컨스텔레이션급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미해군에서는 이를 대신할 신조함을 28년에 진수하겠다고 하면서 해양경비대의 레전드급을 기반으로 한 호위함을 건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인 생각 몇 가지를 말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어쩌다 이 사단이 났는지를 봐야겠지요. 냉전기 미해군은 유럽에서의 대규모 전면전을 상정하고 전력을 도입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냉전 말기에는 15척의 항모를 필두로 레이건이 주장했던 600척 해군에 가까워지고 있었고, 소련의 대규모 잠수함들과 유럽으로 물자를 나를 호송선단들을 호위하기 위해 대장과 대공이 가능한 이성급 함정들이 대규모로 필요했었는데, 이 역할을 하던 게 올리버 해저드 페리, 통상 페리급이라 칭하던 호위함이었습니다. 이 페리급은 함포와 대공, 대한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단장 발사기, 3인치 함포 등으로 무장하고,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대잠 헬기 2기를 탑재하고 경납할 수 있는 경납고까지 있는 함정이었습니다. 50척 이상 건조되어서 1급 함들을 보조하거나 위험도가 낮은 임무에 투입되는 등 온갖 잡무들을 담당했었지요. 왜냐면 대잠, 대공, 대함 다 할 수는 있지만 특화되지 않은 범용함이었거든요.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나 저게 이성급 함정이지, 그 이외 국가들에서는 1급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냉전이 끝나고 냉전 말기에 개발되던 함대 방공함들이 우후죽순으로 건조되면서 노후함들을 대체하기 시작했는데, 그 배들이 타이콘데로 가급 순양함들과 알레이버크급 구축함들입니다. 이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함정들의 대형화가 시작됩니다. 2차 대전기 경순양함 체급들이 구축함이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이 함정들은 큰 배수량을 바탕으로 고출력 사명 고정형 레이더들과 대량의 무장을 탑재하며 대잠 대공전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마땅히 이를 위협할 적들이 없기도 해서 미해군의 전력은 냉전기 이후 군축이 되면서 그 규모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 2001년 9.11 테러가 발생하면서 세상이 뒤바뀌게 됩니다. 20여 년간 이어지는 테러와의 전쟁으로 미국은 대규모 전비를 소비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서 기존에 개발 중이던 병기들이 취소되고 무장 세력 같은 적을 상정한 대반란 위주의 작전들이 주가되면서 대규모 전면전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해군의 경우에 그 정도가 심했지요. 해군 자체가 대규모 전면전에서 위력을 발휘하는 조직이니까요. 그렇게 마땅히 뭔가 할 게 없었던 페리급들은 적이 없으니 스릴이 없던 단장 발사기까지 철거되고, 기관포를 탑재한 포함의 역할을 하거나 타국들의 공여 및 판매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 폭망의 전설 중 하나였던 연안 전투함이었습니다. 이 연안 전투함은 2가지 설계안을 다 도입하고 임무별 모듈을 탑재하여 각 임무에 특화된 장비를 그때그때 탑재한다는 발상이었지만, 본체는 그저 헬기를 탑재하는 포함이라는 컨셉이라 그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갖 임무 모듈들이 예상 칼질들로 개발이 취소되면서 차라리 그 동시 인천급이 상식이 되는 폭망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이 애물 단지들을 조기 퇴역시키면서 대체하겠다고 한 게 FFGX이고, 이 산물이 폭망의 전설을 이어가는 컨스텔레이션급입니다. 일단 함정 분류에 대해 약간 알고 가야 할 게, 뒤에 지가 붙으면 유도탄 운용함이라는 뜻입니다. 뭐 요즘에 유도탄 안 쓰는 배가 어딨어? 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분류는 그렇습니다. H가 붙으면 헬기탑 제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앞은 뭐냐? DD는 구축함, FF는 호위함, CG는 유도탄 순양함, CV는 항모, 이런 식입니다. 일단 FFGX니까 차기 유도탄 호위함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페리급이 없고 LCS는 망했으니 빨리 건조하려고 검증된 기존 설계안을 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이것저것 요구사항들을 넣고 설계가 계속 바뀌다 보니 갈수록 예산과 시간은 잡아먹고, 본판 설계안과는 공통점이 20%도 안 되는 그냥 처음부터 설계한 게 더 나은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나온 컨스텔레이션급은 척당 2.5 정조대왕급의 가격을 자랑하면서도 딱히 뭔가 되는 건 없는 함정이 되었고,
결국엔 예산 칼질로 진즉에 죽어서야 할 게 극에서야 죽고 이미 예산이 반영된 투척 건조라는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네, 미해군은 당장 알레이버크급 플라이트 3 말고는 건조 가능한 전투함정이 전무해졌습니다. 그저 많이 잘 만들어진 제로 함대 방공함이 연한 대양 임무를 다 하게 되는 대환장 파티가 펼쳐졌습니다. 그렇다고 적이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어서 중국이야 그렇다 쳐도 무장 집단이 대함탄 도탄까지 쏴대는 등 위험의 강도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와중에 컨스틸레이션급이 망한건 땜빵할 함선으로 새로운 FFX를 도입한다고 발표를 합니다. 네, FFGX에서 FFX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FFX가 레전드급을 기반으로 한 호위함이 되겠습니다. 급해서 바로 만들려고 하는 건 이해는 되지만 저게 맞나? 라는 생각이 계속 들긴 합니다. 일단 확인되는 건 회전형 레이더와 16셀의 VLS, 사통용 스티어 2.4, 헬리테크의 대잠 무장, 함포와 램 등 뭔가 대구급과 비슷해 보이면서 기존 대비 급 다운그레이드된 모습입니다. 특히나 미제가 아닌 유럽제 기존 장비들의 도입이 눈에 띄는데 미국서 미제미 제거리다가 저 지랄연병이 났는데 유럽제를 쓴다는 게 참 웃기긴 합니다. 그리고 저기 사통용 스티어 2.4 뭔가 익숙해 보이지요? 이순신급에 달린 그거 맞습니다. 그리고 대잠에 대해선 나온 게 없지만 아무래도 헬기가 대잠 초계를 하고 함정은 자체 손 없이 헬기를 보조하며 아스록 같은 무장으로 보조하는 기존 컨스틸레이션급의 컨셉을 이어갈 듯 합니다. 왜냐면 그게 좀 더 싸거든요. 함선소나 값이 빠지니까요. 뭐 일단 땜빵용이 건조되면 당장엔 한숨 돌릴 수 있겠지만 과연 저걸로 될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당장 해저는 항모 전단을 필두로 한 전투함들이 수행한다고 쳐도 결국엔 지상전까지 하게 될 텐데 그 지상군을 수송할 호송함대를 호위할 전력을 뺄 여유가 될까 하는 의문이요. 물론 급하면 알버급이 붙고 상륙함이 대잠 및 호위항모 역할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주력은 저 호위함들이 담당해야 할 겁니다. 뭐 세상이 좋아져서 기존 페리급의 능력 정도만큼은 하게 되겠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잠수함 전력에 과연 대응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언제나 그렇지만 잠수함이 본격적으로 사용되면서 그 주용도는 통상 파괴전이었고 이 방식은 상대방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피해를 주는 방식이었다 보니 앞으로도 계속될 건데 이를 방어가 가능할지가 의문이 들지요. 미국의 가장 큰 문제는 양대양에서 임무를 수행해야 해서 전력을 집중하지 못한다는 건데 지금처럼 동맹국들에 의지해야 할 상황에서 동맹국 홀대로 떨어져 나가게 한다면 정말 도움 못 받고 혼자서 다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일단 호송 전력의 예를 들면 태평양 전쟁기 태평양 함대를 지원하던 보급 함대인 30.8 임무집단의 경우 수십 척의 유조선 보급 함대를 호위하기 위해 수척의 호위 항모와 10여 척의 구축함들이 호위하였습니다. 대서양 전투에서는 대잠 임무를 위한 호위 항모 구축함들뿐만 아니라 독일군의 전함에 대응하기 위해서 속도는 느리지만 보급함들과 함께 다니기엔 충분한 속도를 내는 당시 기준의 구형 전함들이 호송선단을 호위하며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지금도 호송선단 혼자 다니지 못하니 호위 전력이 붙어야 하지요. 그리고 그 임무를 아무래도 새로 나올 FFX가 수행하게 될 겁니다. 과연 미해군의 폭망 전설이 계속 갱신이 될런지 아니면 급한 불을 끌 소방수가 되어줄런지 그냥 저럴 거면 같은 이지스 체계랑 미국제 레이더 체계를 쓰면서 대자까지 가능한 바장급이나 그 발전형인 보니파스급을 사다가 쓰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매우 심하게 듭니다. 쟤들 망하면 우리 지읒대는데